태장고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반드시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통내신연구소의 김윤재 선생님입니다. 저는 내신기출분석 태장고등학교 2학년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 태장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 테마에 입각해서 영상을 이제 설명할 예정이고요. 자, 이제 태장고의 내신 기출 분석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장고 영역별 난이도입니다. 태장고는 평균적으로 2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2문항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지금 쌤이 이렇게 지금 모의고사 기준으로 쉬운 3점, 어려운 3점, 쉬운 4점, 어려운 4점으로 문항수를 구분했는데요. 자, 평균치를 보시면요. 자, 약 3.7문항, 5.3문항, 6.3문항, 4.7문항. 대체적으로 고르게 출제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킬러 문제인데요. 2017년도에는 한 문제도 없었다가 2018년도에 들어서부터 꾸준히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태장고 모의고사 연계 비율입니다. 자, 지금 쌤이 작년 1학기, 2학기 지필평가를 통해서 지금 내가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연계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자, 연계 비율은요, 약 30.7%인데요. 이 데이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체 문항 대비 연계율은 30.7%로 낮지만 고난도 문항 자체 연계율은 약 85%의 데이터를 보였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태장고에서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반드시 모의고사 학습이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고득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태장고에서는 출제가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장고 내신 기출 특징이에요. 자, 이 문제는요. 2019학년 태장고 2학기 지필평가 20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2016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유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아니, 흡사하다 못해 동일해요. 결국 숫자만 바뀌어서 그대로 문제를 출제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태장고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태장고는요. 몇몇 고난도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모의고사 유형 그대로 출제를 한다면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요.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개념 위주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따라서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셨다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 또한 공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개념과 문제, 기출과 신유형으로 잡았는데요. 개념과 문제 자체는 당연히 작은 개념까지 디테일하게 문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태장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기출이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출 문제를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유형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탄탄하게 모의고사 학습을 통해서 고난도 문항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나의 위치 파악입니다. 저희 영통내신연구소에서는요. 내 원점수를 통해 예상 백분위와 예상 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은 자세하게 12월 중순경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쌤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1등급의 비율이 4.4%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 학생들에겐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다 갈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자, 실수를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못 풀어냈으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 문제를 틀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침착하게 문제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개념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점수를 맞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몇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태장고 점수 구간별 학습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점수 구간에 맞게 이렇게 구간을 나눠놨는데, 자, 50점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개념이 좀 부족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개념이 많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요새 서점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개념책들이 많잖아요. 한 권 구입하셔서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50점에서 60점대 구간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개념 공부를 정확하게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이 어디 단원에 쓰였는지 반드시 학습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0점에서 70점대 구간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한데 이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 배분 연습을 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요, 시간 배분 연습에 주안점을 주시고요, 한 문제당 3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70점에서 80점대 구간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요, 공부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실수로 틀리는 문항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보다 더 꼼꼼하고 침착하게 문제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80점에서 90점대 구간입니다. 상당히 잘하는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친구들은 당연히 실수가 없어야겠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서 나오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 문제를 시간 안에 반드시 맞춰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점수 배점이 높은 서술형 문항과 킬러 문항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될 텐데, 자, 이메일을 만약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태장고와 가장 유사한 난이도의 20문항 2회차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답지와 풀이까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풀어놓은 것까지 제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꼭 문제를 풀어보셔서 다음 시험에 있을 태장고의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시길 모두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